네, 법카 의혹을 일파만파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전달해 주시고 공익 제보한 조명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일 출판 기념회 하신다고요? 네, 국회에서 했던 거는 이재명 지난번에 국회에서 네, 했는데. 이재명 앞에서 한 거니까 네. 사실 그거는 출판 기념회가 아니고 이번이 정식 출판 기념회입니다. 네. 그때 이제 뭐 국회로 쳐들어가서 말하자면 이제 압박을 한 거고, 여기 이제 공익 제보자 조명은 작가 출판 기념회 여기서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에 대해서 뉴스에 안 나온 것도 굉장히 많이 다뤄집니다. 네, 요 내용에 대해서 뉴스는 아무래도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골라서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출판 기념회에 오시면은 제가 질문도 받고 말씀도 해드리는 기회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생각으로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또 김혜경 비서가 징역 1년 구형 받았더라고요. 네, 검찰에서 1년 다시 항소한 거를 구형을 했고요. 네. 배소연 씨는 선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뭐 법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1년 구형도 저는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구형하면 이거 뭐 실형은 뭐 집행유예 떨어지기가 쉽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거. 네, 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배소연 씨 혼자서 지금 다 짊어지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김혜경 씨랑 그 뒤에 이재명이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게 선고가 이재명과 김혜경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배소연이가 아직까지 입을 안 열고 있나요? 배소연은 이제 본인이 했다는 식으로 지금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걸로 이재명하고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전혀 말이 안 되죠. 김혜경이 먹었던 음식의 종류 뭐 이런 것까지 배소연 씨가 뭐 다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배소연 씨가 그거를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미리 다 알고 그리고 저랑 대화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이제 호칭이 사모님이었으니까 사모님이 이거 올려달래라고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저한테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회덮밥이 있었는데 네. 그게 어느 그 가게 가면 이게 회덮밥 자체를 간장 베이스로 하는 데가 있고 초장 베이스로 하는 이 자체도 지금 김혜경이 지정해서 저한테 줬었거든요. 네. 회덮밥도 그 종류가 또 그게 또 디테일하게 다른데 그거까지 주문을 네, 하는구나. 네. 그 내용까지 지정하는 거 보면 이거는 그 배소연 씨랑 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부분이 김혜경이 좋아하는 거는 따로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져와라. 저번에 가져왔던 거는 내용물을 확인 안 했는데 이게 다르다 해서 그것까지 확인해서 저한테 주문해라라고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이거를 김혜경 씨가 몰랐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이 모든 거를 할 수 있게끔 주동했던 주범이라서 그렇죠. 당연히 아니 다 왜냐하면 받아야 되죠. 그 경기도지사실 전 부처가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 법카에 관해서.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처 뭐서 뭐 예를 들어서 판공비랄지 무슨 직원 식사비 이런 걸 다 끌어왔으기 때문에 그게 지사의 허락 없이 그게 어떻게 다 끌어올 수 있어 부처 돈을. 배소연이가 그 일을 하려면 배소연이가 뭐 저 김혜경보다 상관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아서 다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김혜경 씨가 일개 사인인데 사인을 보고 그걸 예산을 집행해줬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돼. 네. 그건 이재명의 명령이고 이재명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죠. 당연히 이재명이 지시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배소연 씨가 혼자서 본인이 짊어지고 가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판결 자체가 만약에 그렇게 난리도 없겠지만 난리 없지. 네. 그거를 혼자 이렇게 자꾸 뒤집어 쓴다는 것 자체는 반증으로 오히려 이재명이 잘못했다는 걸 숨기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제가 볼 땐 누구보다도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소연이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왜 저기 혼자 뒤집어 쓰려고 그럴까? 무서워서 그럴까? 아니면 이거 혼자 뒤집어 쓰면 아무래도 죄가 더 커질 텐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뒤집어 써야 그 다음 이재명이 그 다음에 총선에서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대선까지도 바라본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까지. 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권을 이어가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 참으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완전 보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생 끝나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면 복권도 있고 그렇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 자체가 지금 법적 책임을 받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잃는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슬쩍 얘기했지만 유동규 그 차 사고 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는 또 저 송영길 그 뭡니까 돈을 줬던 기업가인지 뭔지 1억을 줬던 사람이 검찰 조사받고 바로 극단 선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조경현 씨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음모론을 뭐 말하고 싶진 않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는 현실로 다가오는 일이고요. 오늘 올 때도 저는 뒤에 차가 계속 따라오면 신경이 쓰여서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죠.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제 행선지를 노출을 안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전방 주시라고 하죠. 운전할 때 보통 앞에를 많이 보고 뒤를 적게 보는데 저는 뒤를 많이 보는구나. 뒤도 전방 주시만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호대기 할 때 백밀러로, 혹시라도 차가서 따라오는지 밀러 좌우 백밀러 보고 어이구 누가 같은 차가 계속 따라오면은 그렇지. 네, 방금도 그 트럭 하나가 계속 따라오길래 어어. 제가 반대쪽으로 가서 다시 돌아서 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직접 운전을 해요? 네, 직접 운전해서 야, 근데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하겠다. 방금 전에도 트럭이 계속 따라오면서 딴 길로 그러니까 가던 길로 계속 방향이 있으면 노출되면 뭔 계획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딴 길로 갔구나.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그걸 조심하는 지금 단계입니다. 그러네요. 야, 이거 아니 근데 신변보호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보기관에서 경찰의 신분 보호 조치는 스마트워치 받은 거가 그거 말고는 없어요? 말고는 없으니까 제가 혼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스마트워치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하게끔. 경찰이 근처에 있는 경찰이 출동하게 돼 있고요. 시간이 아무래도 3분에서 4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아유 그 사이에 무슨 그 일이 사이에 벌어지는데. 이제 그 안전은 제가 확보를 해야죠. 개인적으로. 혹시 뭐 호신술 같은 거 뭐 과거에 좀 배운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요? 배우긴 배웠어요? 네, 뭐 어렸을 때 일이 운동한 있었나? 거는 있었긴 해도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염산이라든가 이런 약물 갖고도 순간에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호신술이 그렇게 크게 소용이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운전하면서 조심하고 누가 따라오면 다른 길로 가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전혀 뭐 대중교통이나 걸어 다니는 거는 전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걸어 다니는 거 하지 마세요. 많이. 그렇지. 누가 와서 하고 금방 달아나면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중국에서 와가지고 영화에서처럼 신세계에서처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배소연도 그렇게 무서워서 혼자 뒤집어 쓰려고 그러나 여러 신변의 위협 같은 게 있어서 그건 배소연 씨 본인만 알겠죠. 이게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내용에서 이권 때문에 그런 건지는 배소연 씨 본인만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뉴스에 이제 송영길 씨가 구속됐다는 걸 보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저 자리에는 이재명이 있어야 되는 자리니까 이재명도 지금 송영길보다 지은 죄가 적지 않습니다. 아유 더 훨씬 크지. 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당연히 법정 구속이 되는 거를 제가 제 손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송영길 씨 구속됐다는 게 다른 분들한테는 이슈였지만 오히려 저는 이재명이란 사람이 법정 구속되는 거를 보기 위한 게 더 크기 때문에 그 생각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배소연은 이제 구형 1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재판이 이거 좀 너무 작게 받은 건데
이제 혼자 뒤집어 쓰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제대로 이제 되리라고 보는데 김현지가 조용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현지가 더 급이 높은 비서자잖아요. 김현지 비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측근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뭐 총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명히 경기도청에 있을 때처럼 관여를 하면서 이재명이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다시 되고 그다음에 당대표 위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 이제 뭐 공직 생활이 됐든 이제 뭐 비서 생활을 하셨으니까 비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주인이라고 표현하면 뭐지만 그 하여튼 저 주체 뭐 시장 비서면 시장 이재명, 도지사 비서면 이제 주체가 이재명을 이제 그 일을 도와주는 게 비서이잖아요. 그 주체에 따라서 비서들이 행동이 이래서 스타일이 달라지나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이고 그러나 뒤끝은 없고 그냥 그때 5분만 남기면 되면 이제 그거에 맞추고 그냥 집요한 사람 같으면 그 집요한 거에 맞추고 이재명 같이 무서운 사람 같으면은 그 어떤 그런 거에 맞추고 그렇게 되나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리더에 따라 뭐 국가가 변하는 것처럼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리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주변 사람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하는 것보다는 원래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본인하고 이재명과 맞는 사람들을 많이 뽑았겠죠. 그런 걸 따지면 이제 이재명이 갖고 있는 성향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변수라는 게 저를 잘못 뽑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조명현 씨는 이제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공익 제보를 했는데 또 다른 공익 제보가 이재명 주변에서 나올까요? 이제 제2의 조명현 씨 같은 분이? 저는 나오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언젠가는 이게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재명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 전에 지금 알고 있던 사람들이나 공익 제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들 지금은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분명히 쏟아진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오죠. 네.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 하자니 뭐 두려운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안 하자니 내 양심이 찔리고 너무 좀 분통 터지고 있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네. 거기다가 본인들의 이권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가 되면 당연히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자리에 안위가 걸린 사람들. 네, 하지만 그게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이재명의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서 벌을 받게 하게 되면 이제 도미노 효과처럼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지은 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재명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연관자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만들 거라고 그렇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 고위 공직 특히 선출직 말이에요. 뭐 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건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리를 막 숨기고 재판까지 막 이상하게 하고 사법 질서를 물러나고 이건 그냥 두면 안 되죠. 예. 기본적인 상식적인 나라가 돼야죠.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법을 방패 삼아서 권력과 돈으로 일반 사람들을 국민들을 속이는 일은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아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명은 씨의 공익 제보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건데 제2, 제3, 제4의 이 조명현 씨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꼭 나올 것
없다는 얘기니까.